정약용. 유배지에서 인생이 완성된 사람. 정약용은 조선에서 가장 많은 책을 남긴 사람 중 하나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다. 실학자, 개혁가, 조선을 바꾸려 했던 천재.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정작 정약용이 가장 오래 살았던 시간이 빠져 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했던 시간은 중앙도 아니었고 권력의 중심도 아니었다. 그는 유배지에서 무려 18년을 보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 천재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완성해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정약용은 처음부터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머리가 빠르고 글을 잘 썼고 새로운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집안은 남인 계열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는 위치였다. 하지만 젊은 정약용은 그 위험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능력이 있으면 세상이 알아줄 것이라 믿었다. 정조는 그를 눈여겨봤다. 정조에게 정약용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다. 현실을 아는 사람, 제도를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글로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정약용은 개혁의 현장에 투입되었고 수원 화성, 행정제도, 법과 제도의 정비에 깊이 관여한다. 그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의 인생은 정조의 인생과 지나치게 밀접하게 엮여 있었다. 정조가 죽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뀐다. 정치는 보복의 시간이 되었고 사상은 죄가 되었으며 관계는 족쇄가 되었다. 정약용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인맥이었다. 형제들이 천주교와 연루되었고 그 이름만으로도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정약용은 끝까지 자신이 무고하다고 강변하지 않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결국 정약용은 유배된다. 강진, 조선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곳은 학문을 논할 상대도 정치를 이야기할 공간도 없는 완전한 주변부였다. 그에게 가장 가혹한 처벌이었다. 유배 초기의 정약용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옷도 없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그는 스스로를 죽은 사람이라 표현한다. 그에게 조선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이 시점에서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체념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른 선택을 한다. 그는 살아남는 쪽을 택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처음으로 속도를 늦춘다. 정치를 멀리했고 중앙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주변을 보기 시작했다. 농사짓는 사람들, 세금에 시달리는 백성들,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장의 문제들. 그는 그제야 조선을 본다. 정약용의 학문은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진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관리가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법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가? 그 질문들은 유배지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였다. 하루라도 쓰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은 점점 쌓였고 그 양은 상상을 넘어선다. 정약용이 유배 기간 동안 쓴 책은 수백 권에 이른다. 그중 상당수는 출판조차 기대할 수 없는 글들이었다. 그는 읽힐 것을 전제로 쓰지 않았다. 그저 지금의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썼다.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목민심서 역시 이 시기의 산물이다. 이 책은
관리를 위한 책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정약용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너무 많이 보았다. 그래서 제도를 믿지 않았고 개인의 양심에만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는 관리들을 끊임없이 의심한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경험에서 나왔다. 정약용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유배지의 시간은 그를 극도로 현실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18년의 유배는 정약용에게 벌이었지만 동시에 완성의 시간이었다. 중앙에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많은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 속에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솔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말년이 되어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정약용은 이미 늙어 있었다. 그리고 조선은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그는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니, 돌아가지 않았다. 정약용은 조용히 살았다. 자신이 쓴 글들이 당대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적어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를 위대한 사상가로 만드는 것은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에도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버려진 자리에서 가장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다는 점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패배자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완성되었다. 그는 중앙에서 빛난 사람이 아니라 주변으로 밀려난 뒤에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었다.